세계뉴스 헤드라인을 읽다. 오늘 내용은 이태원 참사를 보는 세계입니다. 지난 주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위해 이태원으로 모인 인파 중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보는 세계 언론은 한국 정부 대응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이런 큰 행사에 제대로 된 통제가 없었던 것과 구조 요청이 무시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와 분석, 헤드라인 위주로 읽어드립니다. 우선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긴급전화 대응이 부족했음을 메인 헤드라인으로 삼았는데요. 사고 4시간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경찰 신고가 있었고 신고 내용은 완전한 혼돈, 통제 불능, 압사할 지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후 8시부터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후 9시 10분부터는 사람들이 짓밟혀 죽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응센터는 경찰관을 파견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타임스를 포함한 다른 뉴스 매체에 인터뷰한 목격자와 생존자들은 그 시각 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시각의 시민 영상들을 보면 구조대원의 진입이 힘들었으리라 예상됩니다. 1차 소방관과 구조대원은 오후 10시 29분 마침내 압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 설명 기사입니다. 할로윈 분위기 속 축제의 밤이 어떻게 치명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 보도 내용에서 충분히 봤듯이 아무런 통제 없이 3, 4m 남짓한 공간에 너무 많은 군중이 밀집되어 뒤엉키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한 외국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밀지 마라 멈춰라 라고 외쳤지만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한 사람들은 그저 이 혼잡에서 나가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최악의 평시재난이라고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군중을 관리해야 할 당국의 책임에 대한 의무는 만성적으로 인지에 취약한 이미지로 대중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 브리핑에서는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 통제의 부재, 이태원 골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가 반복되는 재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이상민 내무장관은 경찰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토요일 아침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인근 지역으로 경찰 병력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군중 급증은 오후 10시 15분에 정부 비상대책본부에 처음 보고되었다. 지난해에도 이태원을 찾았던 외국인은 작년에는 몇몇 경찰관들이 골목 입구를 감시하고 통제했었다며 만약 그 경찰들이 오래 그곳에 있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했던 건 한쪽에선 심폐소생술을 하고 죽어갈 때 다른 쪽에선 클럽들이 새벽 4시까지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시신옆 거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할로윈 참가자를 본 목격자들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 기사는 희생자 중 100명 이상이 20대인 이 사고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비극을 더하면 20대 초반의 희생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250명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과 동시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는 절대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을 전달합니다. BTS가 5만 5천 명의 관중을 동원한 쇼를 한국에서 열었을 때 경찰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3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치 시위가 열리면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한국의 경찰은 군중이 통제불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할로윈 행사에 배치된 경찰관은 137명이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군중 통제가 아닌 성추행, 절도, 마약을 경계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었다. 한국에 어떻게 이런 규모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비록 여권 내 분열의 조짐이 있었지만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정부기관은 없는 듯해 보였다. 많은 인파 속 사고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렸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권투 선수처럼 두 팔을 가슴 앞에 위치하고 무언가 떨어져도 줍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호흡에 집중해야 하며 넘어지면 옆으로 누워야 한다. 군중의 힘에 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행사에 참가한 후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월요일 토요일 밤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국내외 가족들이 156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할로윈 축제를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를 처리할 지침이 없었다고 밝혔다. 화요일에는 사망자 수가 156명으로 증가했다고 서울경찰이 밝혔다. 총 101명의 여성과 55명의 남성이 사망했다.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중 12명은 10대였고 100명 이상이 20대였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미국, 중국, 이란, 태국, 스리랑카, 일본,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26명의 외국인도 포함됐다. 15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33명의 중상을 입었고 149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에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5명 등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 6명과 교사 3명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망자 중에는 한국군 병사 3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아래는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BBC 보도입니다. 몇 시간 전에 긴급 전화가 있었다는 내용이며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국자들의 비난 게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날 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탈길에 모이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협소함은 그들을 가두었고 경사는 일부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미노 효과를 촉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도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압박을 피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경찰은 일부 군중이 밀고를 외치며 압박을 촉발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비정상적 군중으로 예상했다. 제곱미터당 5명 이상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골목에는 제곱미터당 최소 10명이 있었다. 소방안전학과 전문가에 따르면 본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고 경쟁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극도의 압력을 받았을 때 남을 밀친 젊은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군중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입니다. 인재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서 매뉴얼을 따르고 군중 통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합니다. 라고 한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종종 특정 주최자가 만들지 않은 이벤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이벤트이긴 하지만요.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이런 모임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이태원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지만 한국은 치명적인 군중 압사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주에서 열린 팝콘 사태에서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1960년 설 연휴를 맞아 많은 인파가 열차에 몰리면서 기차역 계단에서 깔려 31명이 사망했다. 군중 급증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었던 304명이 페리 침몰로 사망한 2014년 이후 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느슨한 안전규칙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과도하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과 비상 상황에 대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승무원에 대한 비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이태원의 죽음은 페리 참사 이후 공공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이 한 일에 대한 대중의 조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상 해외 언론사 뉴스 요약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허망한 죽음에 대한 세계 언론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지만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어디서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세계 언론에서 보는 한국의 사고 대응은 2014년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내용이 씁쓸합니다. 이상 헤드라이너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